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125세 건강장수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노화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유병팔 교수가 평생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알게 된 노화현상의 예방법과 생체조직의 재생, 회춘의 비밀 등 새로운 건강장수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과학의 수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시된 건강장수법을 잘 실천한다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식은 노화현상을 억제한다. 절식이 수명을 연장하거나 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이미 1940년대의 동물 실험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음식에 포함된 특수 성분 때문이라는 생각에 머물렀고 칼로리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규명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 과거의 영양학자들은 충분한 영양만 공급해주면 건강도 유지되고 장수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영양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험 결과는 정반대였다. 적당히 알맞게 먹으면 오히려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식 효과이다. 칼로리 제한식인 절식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효과적인 노화방지법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절식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 국립노인청의 노화연구소는 18년 동안 원숭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절식 연구를 바탕으로 인체 적응 여부를 연구해왔다. 그런가 하면 원숭이를 대상으로 절식 효과가 충분히 검토된 후인 2002년에서 2007년에는 미국의 3개 대학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절식 임상 연구를 시작했다. 노화현상에 관련된 염증, 산화 스트레스, 심장 혈액순환, 당뇨병 등에서 절식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년의 절식 연구에서도 동물에서 보였던 항노화 효과를 의심할 여지 없이 그대로 증명해 주었다. 칼로리 제한의 절식 효과는 다음과 같다. 육체적 기능 향상, 면역 기능 보강, 기억, 인지 능력 보전, 해독 과정 촉진,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 저하, 인슐린 민감도 증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저하되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되었다. 혈압 저하, 미토콘드리아 보호 연장, 활성산소 조성 억제, 황산화 방어 시스템 강화, 세포막 보호, 세포 기능 유지, 각종 호르몬 대사 조절, 비만 억제, 골다공증 억제, 근육 쇠퇴 방지, 산화 스트레스 억제, 만성질병 억제, 줄기세포 활성화, 실험 동물의 평균 수명, 최대 수명 연장. 이처럼 절식을 통한 칼로리 제한 섭취는 노화현상에 수반되는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개선함으로써 노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칼로리는 얼마나 줄여야 하나? 절식 효과를 얻으려면 칼로리를 얼마나 줄여야 할까? 동물의 경우 칼로리 섭취를 40% 줄이면 수명이 50% 정도 연장되고 생체 기능의 강화 효과도 극대화된다.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절식 비율이 높을수록 효과도 현저하게 좋아진다. 10%만 줄여도 신체 기능 강화와 약 10%의 수명 연장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50% 이상 줄이면 조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 3개 대학의 임상연구에서는 칼로리 섭취량을 10에서 30%로 줄였더니 성인병 위험 요인들인 고혈압,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 LDL 콜레스테롤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다. 칼로리 제한은 언제부터가 좋은가?
미국 대학에서 25세에서 50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단기간 10주 내의 임상실험을 통해 절식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는 매우 효율적이고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절식이라고 해서 꼭 적게 먹을 필요는 없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절식은 칼로리가 적고 많음의 문제이지 음식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굶어가면서 절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국민의 약 40%가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로 사회 문제가 되자 그 해결 방법으로 저칼로리 식품 개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무설탕, 아이스크림, 기름이 적은 마요네즈, 버터, 초콜릿 등이 그 예이다. 저칼로리 식품들은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절식 효과의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절식을 시작하면 공급된 에너지가 줄어 체내 신진대사의 속도가 감소하고 절식에 적응될 때까지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일단 적응된 후에는 체온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절식 효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절식이 생체 노화의 근본적인 요인들을 조절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세이다. 모든 생체는 진화를 통해 허기진 상황에서 신진대사에 부과된 스트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은 절식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보강하며 세포막을 보호하면서 성인병의 원인으로 주목을 받는 만성염증까지 억제함으로써 신체 안팎에서 가해지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절식과 비슷한 단식의 효력.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단식은 건강 증진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왔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도 10일간의 단식을 통해 심신증신의 효능을 봤다고 전해진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병이 나면 식욕이 감소하는 현상을 건강회복을 위한 몸의 자생적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단식이었다. 그래서 건강회복을 위한 단식은 그 시대에는 상식이었다. 서양의학의 시조로 추앙받는 히포크라테스도 몸이 찌뿌둥할 때는 음식을 조절해 병을 이긴다고 말했다. 음식 조절 방법 중에는 물론 단식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단식은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의 종교에서도 그 역사가 오래다. 종교적 차원의 관례로 장려해왔고 지금까지도 널리 실천되고 있다. 현대의 대표적인 단식가로는 인도의 간디를 들 수 있다. 익명의 한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간디가 규칙적인 단식으로 64세 때도 40세와 비슷한 몸 상태를 유지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질병에 관심 있는 임상의들이 치료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단식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 단식의 요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열쇠는 단식의 방법이다. 단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효력은 크게 차이가 난다. 단식 방법으로는 기간, 횟수 또는 허용된 최소 칼로리의 섭취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정해진 임상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식은 비만 감소, 당뇨 증세와 심장질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염증 억제에 효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다. 간헐적 단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 효과는 단식의 방법과 음식 섭취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갖가지 이유로 실천하기 어려운 장기적 단식 외에 틈틈이 하는 단식이 간헐적 단식이다. 이 방법도 장기적 단식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단식 효과의 본질은 절식으로 인한 칼로리 섭취 제한이므로 반드시 굶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절식의 항노화작용에 관심을 가진 일군의 과학자들이 최근 간헐적 단식도 절식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그 효능과 적용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단식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간헐적 단식도 절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수에 유익한 몇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산화 스트레스, 만성염증의 억제 외에 뇌세포 보호 등의 효과를 보인 것이다. 혈당 조절이나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 감소라는 점에서는 절식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분한 정도의 장기 3주 이상의 실험이 아니어서 이 연구만으로는 단식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단식 효과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향상 및 수면 연장, 실험 동물에서는 면역 보강, 염증 억제, 암 발생 억제, 수명 연장, 인간의 경우에는 당뇨 조절, 암 발생 억제, 심장질환 억제, 고혈압 및 관절염 완화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은 절식 효과의 특징 중 하나인 호르메시스 방식으로 발현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다. 2014년에 행해진 한 실험에서는 단식의 경우 절식보다 더욱 직접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실험주에게 항암제인 시클로포스파미드를 높은 농도로 육해에 투입했더니 단식을 하지 않은 실험지 그룹에서는 약 60%가 사망하고 48에서 72시간 단식을 실시한 실험지 그룹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이다. 이 결과는 단식으로 실험쥐의 저항력이 증강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예이다. 현재 주로 쓰이는 항암 치료법은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이다. 문제는 이 치료법이 극심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런데 단식을 통해 보강된 저항력이 항암 치료 부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최근 발표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활동성이 높아 정상세포에 비해 더 많은 영양이 필요하다. 그런데 단식을 하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암세포에게 적합한 신진대사로 신속히 변경되지 못해 암세포가 힘을 잃고 쇠약해진다는 것이 논문들의 주장이다. 그 증거는 신진대사에 관여하고 있는 유전자 지표를 통해 밝혀졌다. 이런 현상을 임상에 응용하면 단식의 영향으로 이미 쇠약해진 암세포의 적은 양의 약물만으로도 소기의 항암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단식이 항암치료 약물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용한 것이다. 대식가인 암세포는 단식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식 효과는 약물치료만이 아니라 방사선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식을 한 환자의 경우 더 좋은 경과를 보인다는 보고도 자주 발표된다. 단식에 의해 암세포가 힘을 잃게 되므로 강도가 낮은 방사선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방사선 치료 전에 단식을 하면 방사선 치료에 의한 후유증이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다. 또 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근거로 단식이 항암제 투여로 야기되는 17가지 부작용인 식욕 감소, 구역질, 토사, 설사, 탈모 등을 거의 억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이유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단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려는 생명체의 생존 본능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절식과 운동의 상승 효과. 운동과 절식은 기본 생명유지 활동이라는 매우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생체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작용하는 점에서 그렇다. 어떤 이들은 운동은 칼로리 소비를 촉진하니 결과적으로 절식과 같지 않느냐고 묻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다. 노화작용을 지연시키는 데는 절식이 운동보다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운동이나 절식보다 더 좋은 방법은 당연히 절식하면서 운동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저항감을 느낀다. 절식을 하는데 무슨 힘으로 운동까지 하느냐는 항의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 실험 결과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마음껏 먹은 쥐들은 배가 부르면 나태해져 거의 운동을 안 하지만
절식한 쥐들은 매일 4km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생 동안 뛴다는 사실이다. 결코 절식이 힘을 부족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없다. 관건은 신체가 절식 상태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가의 여부이다. 더구나 운동과 절식을 동시에 한 쥐들의 평균 수명이 운동이나 절식 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쥐들보다 약 10%나 연장된다는 것을 봐도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절식과 운동 사이에 모종의 시너지가 작용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나이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만약에 모든 꿈을 잃고 희망을 저버리고 앞날을 바라보지 않으며 의욕의 불꽃이 꺼진다면 당신은 늙은 것입니다. 101세인 세실리아 페인 그로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